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솔직히 나올 때만 해도 누가 콘솔에 100을 쓰냐, 소니 미쳤냐, 온갖 욕을 다 쳐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5070이 100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다시금 이 콘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높아진 게 바로 이 4K 모니터죠. 실제로 한 판매 업체 말에 따르면은 최근 10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솔에 특화된 퀄리티 좋은 4K 모니터를 찾는 분들을 위해 모던하고 깔끔하고 심플한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자 뷰피니티 S8, S32, D806. 2년 전쯤에 삼성에서 이 맥OS 사용자를 위해 작업용 모니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녀석의 이 넥스트 레벨이자 기름기를 쫙 뺀 실속형 제품입니다. 가격만 봐도 70만원 후반인 구형 뷰피니티 S8 대비 무려 40만원대까지 내려왔죠. 일단 가격에서 솔깃합니다. 디자인도 보면은 전작과 비슷하면서 심플한 외형 그대로 잘 유지했어요. 특히나 스탠드도 실속 있게 엘리베이션 틸트 수입을 싹 다 때려 넣어서 별도로 책을 끼거나 암을 달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니라 포트 구성 전작과 비슷하지만 편의성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HDMI, DP, 90W 충전이 가능한 USB-C 여전히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이 C 포트를 사용하면은 USB-A 포트 3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유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바뀌었어요. 구형 뷰피니티는 모니터 후면에 포트가 위치하기 때문에 벽 가까이 붙여서 쓸 때면은 이게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이드로 빼줬기 때문에 벽에 붙어 넣어 불편함이 없죠. 게다가 C로 연결하지 않아도 하단 포트에 USB-B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동일하게 USB-A 포트 3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역시 디테일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처음부터 이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까먹지 않고 이번에 개선해준 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늘 보아왔던 32인치 4K 화면인데 삼성이 IPS를 사용했다 정도가 특징이지만 우리는 이 포지션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32인치 4K 의외로 콘솔 게이머들에게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 역시 당연히 선호가 되지만 플스 자체가 높은 주사율을 뽑기에 최적화되지 않을 뿐더러 플스도 비싼데 모니터도 비싸면은 아주 그냥 욕먹기 딱 좋죠. 뿐만 아니라 PPI상 27인치 QHD 모니터보다 더 선명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면과 선명함 둘 다 원하는 사용자에겐 거부할 수 없는 포지션입니다. 게다가 하단에 조도 센서를 탑재해 주변광에 따라 디스플레이 설정을 변경해 주는데요. 이건 크게 밝기 최적화 모드와 AI 화질 최적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AI 화질 최적화 기능, 아이폰이나 맥북 쓰는 사용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기능, 바로 트루톤과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전작에도 있긴 했는데 이게 민감도가 너무 높은 탓인지 색온도가 휙휙 바뀌는 게 살짝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뷰피니티는 그 민감도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바꾼 것 같아요. 사용하면서 갑작스럽게 화면 밝기가 휙휙 바뀌거나 색온도가 막 전환되는 뭐 그런 일은 잘 없었어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챙긴 점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측정치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세계 수치를 보면은 sRGB는 99.8%, DCI P3는 93.8%가 확인되었어요. 광색역 부분에서 살짝 애매한 수치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sRGB 상태로는 델타이 1점대가 나올 정도로 세팅 자체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심지어 색온도도 6500켈빈 수준이고 밝기도 표기상으로는 350 칸델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니 439.1 칸델라가 확인되었어요. 요 정도면은 표기 스펙도 450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삼성이 의외로 좀 수줍게 표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명암비도 일반적인 IPS보다 더 높은 1300대 1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ICC 프로파일도 여전히 지원하기 때문에 맥은 그냥 꽂으시면 되고요. 윈도우는 삼성 공원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광색역이 살짝 너프된 건 아쉽지만 여전히 뷰피니티 S8의 DNA 훌륭하게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sRGB 색역 한정으로는 전작보다 더 괜찮았어요. 자금적 여유가 부족한 대학생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작업자분들에게 무난하게 쓸만한 입문용 작업 모니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Hz 모니터라도 삼성에선 콘솔 사용자, UMPC 게이머 요분들을 위해서 응답 시간을 선택하는 메뉴도 넣어줬는데 이게 보통은 이런 모니터에서 안 넣거나 넣어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있었는데가 아니라 없어요 그냥.
사실 구형에서도 있기는 했지만 역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용하라고 추천하기 어려운 항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빠르기로 설정해도 역전상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응답 시간도 5ms 정도로 게이밍 모니터에 비하면은 뭐 느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패키지 게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즐길 만한 퀄리티를 뽑아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뷰피니티 S8, S32, D806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쓰기 좋게 과거 뷰피니티를 커스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가격에서 다이어트를 한 것도 마음에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작업자만 구매를 고려하기보다는 콘솔이나 UMPC를 사용하는 게이머 혹은 맥북이나 윈도우 노트 사용자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추천할 만한 괜찮은 품질의 대기업 모니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았어요. 일단 전작에 있었던 UL 인증을 받은 매트 디스플레이 코팅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작보다는 빛이 조금 더 반사되기는 해요. 이게 정말 아쉽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일반적인 30인치 4K 모니터보단 그래도 더 매트하고 논글레어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뭐 사실 모니터의 스피커 다들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콘솔을 어느 정도 겨냥한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살짝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전작의 뷰피니티 출시 초기가도 조금 높았고 색켈리 정확도나 사용자 편의성 부분에서 이게 솔직히 완벽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번에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대중적인 모니터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작가가 40만 원대면은 나중에 앞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칙한 기대를 여지를 살짝 남기면서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